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무권대 추인과 무권례시 처분행위 추인은 뭐와 비교한다? 강행규정, 효력규정에 위반한 확정적 무효와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이건 사적 자치가 제한되는 영역이에요. 이는 사적 자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지 대리권이나 아니면 처분권에 없는 거죠. 그럼 당연히 대리권을 취유할 수 있는 겁니다. 하자를 취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습서 16페이지 답원 보겠습니다. 강행법규, 효력규정에 위배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게 효과죠. 근데 지문은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확정적 무효. 강행규정 위반. 그 다음에 확정적 무효. 제가 설명드렸죠.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추인에 의해 유효로 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은 뭘 내포하냐면 강행법규 위반의 하자가 치유된 이후에. 그런데 강행법규 위반의 치유라는 건 사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겁니다. 보통 중개수수료 아까 2천만 초과한 3천만 약정은 무효라고 했죠. 추인이 가능하려면 3천만 원의 약정을 못 바꾼다? 2천만 원의 약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추인 자체는 새로운 계약인 거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사실상 좀 예를 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강행규정 위반에서 확정적으로 될 때는 추인을 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다. 그런 표현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표현이 이제 139조에 보면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지문입니다. 몇 조요? 139조 본문입니다. 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계약의 상대방이 그 위반 사실에 대하여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표현 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자, 지문이 참 어렵습니다.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확정적 무효다. 근데 그 계약이 상대방이 그 위반 사실에 대하여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표현 대리 법리가 적용되지는 없다. 이게 대리인 법률행위로 진행된 전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 대리에 의한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려면 첫 번째, 이 유효 요건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적용돼야 돼요. 딱 나누세요. 법률행위도 유효하고 이 대리편도 유효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유효해야 하는데 요건이 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대리권 범위 내에서, 따라서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이 있지만 대리권을 벗어나서 한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유동적. 그게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는 2청년이에요. 따라서 무권대리의 경우는 유동적 무효가 돼요. 그러면 대리가 여기는 비록 유효지만 여기가 유동적 무효면 이 대리란 법률행위는 어떻게 된다? 유동적 무효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이런 경우가 있겠죠. 대리는 이 파트는 유효해요. 근데 법률행위가 강행법규나 효력규정에 위반되면 어떻게 되죠?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치유할 수도 없고요. 추인의 의사표시에서. 이런 개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 전제에서 보겠습니다.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계약의 상대방이, 자, 강행규정이 위반돼서 이 법률행위가, 강행규정은 여기 들어가죠. 이제 표현 대리의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대리를 쓴 겁니다. 확정적 무효된다고 했죠. 근데 보니까 표현 대리 법리가 나와요. 표현 대리 법리가 나왔다는 전제가 뭐냐면 무권대리라는 얘기예요. 표현 대리 법리, 무권대리지만 표현 대리 법리가 적용되면 유효로만 지금 표현 대리가 나중에 126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면 표현 대리 법리를 나중에 배울 겁니다. 유효가 돼요. 설사 이게 무권대리에 표현 대리 법리 적용돼서 유효가 되더라도 이게 유효가 됩니까? 왜냐하면 여기가 무효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내 표현 대리, 그래서 표현 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률행위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 파트가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앞으로 대리한 법률행위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십시오. 무효다, 뭐 아니다 할 때는. 자, 이것 때문에 제가 저번 시간에 대리한 법률행위를 어깁니다. 이렇게 나누십시오. 이 파트에서 유효 요건이 있고 여기가 유효 요건, 여기도 유효하고 이게 유효해야 결론이 유효해진다. 둘 중 하나가 무효면 결론도 무효가 된다. 3번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이다. X지문입니다. 확정점이 되면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무효가 된 사유가 치유가 되면 그 시점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본다. 출발점은 그 무효가 뭐 앞에 확정적 무효일 때 뭐랑 비교한다? 무권대리 추인과 비교한다. 그건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는 무권대리 추인뿐만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를 전제로 한 매매계약도 유동적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하십니다. 139조의 무효니까 무권대리에 의한 법률행위,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가 없는 매매계약에 대해서도 같이 치우는데 다릅니다. 측면이. 자, 심화학습. 이 심화학습의 그 판례 내용은 부동산 계약 명의 신탁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근데 심화학습 하는데 먼저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강행법규 위반된 법률행위 무효이다. 무효인 약정에 기초하여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자, 약정이 무효라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 의미를 씁니다. 무효인 약정에서 급부의 이행 청구 못한 권리 의무가 없으니까요. 약정이니까 채권이니까 급부 이행이냐 아니냐 그걸 물은 겁니다. 허용되지 않고 그 다음 부분이 이제 혼동스러워요. 한국말이지만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행을 구하는 급부의 내용을 새로운 약정의 형식을 통해서 정리하거나 일부를, 자, 포인트는 새로운 약정의 형식. 무효가 되니까, 강행법규 위반돼서 무효가 되니까 다시 새로운 약정의 형식의 약정을 체결했어요. 정리하거나 일부를 가감하였다 하더라도, 그 새로운 약정의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효인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해서, 거기 포인트. 무효인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상 새로운 약정도 어떻게 된다? 무효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처음에 A라는 약정을 했어요. 이게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누군가 이제 효력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행법규 위반해서 무효다 이렇게 판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로 바꾼 거예요. B라는 형태로. 아까 뭐였었죠? 무효행위인데 추인을 생각하십시오. 추인. 뭐라고 했죠? 이 추인은 이 무효행위와 동일한 내용이다. 사법상의 제한을 계속 받는다. 그렇게 생각했죠. 여기 똑같아요. 새로운 약정의 형식을 취했지만 이 내용을 보니까 무효인 약정을 유효로 본다. A 약정을 본다는 거죠. 결국은. 이게 포인트. 무효인 약정을 유효로 함을 전제로 한 이상 A 약정과 동일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전히 무효다. 포인트는 무효인 약정을 유효인 약정을 전제한 이상. 똑같은 내용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읽으실 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7페이지. 이 사안이 이제 나중에 부동산 실명법에서 또 나와요. 자, 두 번째 줄 보면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약정에 기초하여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을 물론고, 자, 명의신탁이란 게 뭐냐면 신탁자, 수탁자에게 실권리자나 아니면 소유자가 수탁자에게 등기 잠깐 맡겨놓은 거예요. 약정이 유효하다는 얘기는 나중에 그 명의신탁 약정 해지해서 그 등기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약정이 무효면 효력이 없다면 그러한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등기를 돌려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선의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자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나중에 부동산 실명법에서 배울 겁니다. 그 전제에서 신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의 유효함을 전제로 해서 유효해야만이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부동산 실명법에 따르면 선의의 매도인 선의인 경우에 하더라도 계약 명의신탁은 약정은 무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이 난 거예요.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약정에 기초하여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 물론이고, 나아가 새로운 형식, 이게 또 바꿨어요. 새로운 약정의 형식으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는
별개의 반환 약정. 이거 이 얘기예요. 새로운 약정의 형식으로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을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가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거기가 포인트입니다. 밑줄 그시고 별개의 반환 약정이죠. 그건 동일하다. 이미 무효인 약정과 동일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자, 이거는 바로 이해가 안 됩니다. 포인트를 알려드렸으니까 그걸 계속하죠. 아, 결국은 똑같은 얘기구나. 이걸 인정하게 된다면 그 강행 규정을 탈피할 수 있는 퇴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왜 이렇게 설명드리냐면 포인트가 무효인 약정을 유효한 것을 전제로. 그럼 반대로 비교할 게 뭐냐면 나중에 배웁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했죠. 그런 경우에 이제 이는 계속 무효다. 무효인 약정을 유효한 것을 전제하고 만든 비약정은 무효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유무 결론은. 그런데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무효인 약정을 유효한 것을 전제로가 아니라 무효인 것을 전제로 반환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이게 비교할 포인트입니다. 나중에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무효인 약정을 유효한 것으로 전제로 하는 약정은 무효지만 무효로 전제로 한 반환 약정은 유효하다.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세분화시켰습니다. 심화학습입니다. 여러분이 시간 날 때 한번 보시고 나중에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것으로서 법률의 입에 대한 법률 효력. 그럼 CS 침체 포인트 여기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다음 시간에는 다른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